저희가 왼쪽에 강의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두 번째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단 아나콘다에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변수에 5가 저장이 되어 있고 B라는 변수에 1이 저장이 되어 있고 C라는 변수에 3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S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뻘문을 통해서 S라는 변수에다가 뻘문을 통해서 AB의 C 값을 반복을 하면서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저희가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A 값만 3번 더해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다고 B라고 해도 B 값만 3번 더해지게 됩니다. C도 마찬가지로 그냥 C 값만 3번 더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A, B, C라는 변수는 각각 독립적인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뻘문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볼게요.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이 각각의 공간을 저희가 숫자로 접근을 할 수만 있으면 저희가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개의 값을 합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 저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를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값들을 저장할 때는 리스트라는 값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면 리스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A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를 선언을 해볼게요. A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대괄호라고 있는데 대괄호는 알파벳 P 가로 왼쪽에 여는 가로가 있고 그 다음에 P 오른쪽으로 두 번 가면은 닫는 가로가 있어요. 이렇게 열고 닫는 가로를 통해서 리스트 변수를 선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 변수를 잘 선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typ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type a라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 a라고 하니까 다음과 같이 리스트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리스트를 선언할 때 어떻게 한다? 변수 이름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우리가 선언을 해볼 수 있다. 네, 선언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선언할 때 선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선언을 하는 방법입니다.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선언하는 방법. 근데 첫 번째 방법이 더 사용을 많이 하니까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도 동일하게 리스트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속되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연속적인 값들을 리스트 변수에 초기화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콤마로 구분해서 숫자를 대괄호 안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5, 1, 3이라는 값을 순차적으로 리스트 값으로 선언을 하고 싶다, 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콤마로 구분해서 5하고 1 타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로
콤마로 구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5와 1이 연속적으로 리스트 변수에 선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3을 추가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콤마로 구분해서 3을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을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저희가 값을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값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냥 편하게 세면은 첫 번째는 저희가 첫 번째라고 접근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숫자를 세게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1부터 세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1부터 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1에서 1을 뺀 0부터 세게 됩니다. 0번째,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라고 세게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셀 때에서 빼기 1만큼에서 숫자를 세게 됩니다. 이걸 바로 저희가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이 인덱스 값을 통해서 저희가 리스트에 있는 하나하나에 있는 원소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접근을 할 때 두 번째 리스트 원소 접근. 리스트 원소 값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변수, 마찬가지로 변수, 저희가 위에서 선언한 변수 있잖아요. 선언한 변수에다가 대괄호, 변수 이름에다가 바로 붙여서 대괄호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대괄호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저희 첫 번째 값을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이 아니라 1에서 1을 뺀 0이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값에 접근할 때 0이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면 3이 아니라 3에서 마이너스 1을 한 2라고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값에 접근할 때는 대괄호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A 변수에다가 선언한 리스트에다가 한번 하나하나 원소값을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A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바로 오른쪽에 대괄호를 작성을 하시고 대괄호 사이에다가 접근하고자 하는 인덱스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두 번째 값에 접근하고 싶으면 두 번째 값의 인덱스 번호가 뭐죠? 1이죠. 그래서 저희가 대괄호 안에다가 1이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1이라는 값에 저희가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값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값의 인덱스 번호가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값에 접근할 때는 변수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 상단에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만약에 두 번째 값을 접근을 할 때도 이렇게 변수 이름에다가 대괄호 하시고 두 번째 값에 있는 인덱스 번호 1번이네요. 1이라고 접근할 수 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대괄호에서 인덱스 번호 2라고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접근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가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가운 좀 그 숫자가 있어요. 뭐냐면 012라는 숫자가 되게 반가운 숫자네요. 이거 저희가 어떨 때 많이 봤었죠? 뻘문에서 반복을 할 때 많이 봤던 숫자예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뻘문에 있는 레인지로부터 뱉어내는 값이랑 이 인덱스 번호랑 잘 조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반복을 하면서 저희가 각각의 원소값을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한번 뻘문을 작성을 해서 같이 인덱스 값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for이라고 하시고 in i range 3 기본적인 뻘문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i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i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저희가 많이 반갑게 봤던 012가 나타나네. 012가 나타나고 인덱스 번호도 뭐다? 012 동일하게 012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인덱스 번호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이름 A라고 하시고 이 대괄호 안에 뭐가 들어간다? 인덱스가 들어간다. 근데 저희가 인덱스를 숫자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는 i 값을 대입을 해도 되겠죠. i라고 하시면 돼요. i라고 하시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i라고 하고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저희가 위에서 선언한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순회해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값을 추가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4나 2를 추가해서 총 5개의 숫자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5개의 숫자를 추가를 한다면 인덱스 번호가 몇 가지 존재하겠죠? 0부터 4까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뻘문에 있는 반복 횟수를 0부터 몇 가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5까지 해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뻘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in이라고 하고 in 연산자 바로 오른쪽에 뭐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반복 가능한 객체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복 가능한 객체로 제가 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자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문자열도 반복 가능한 객체잖아요. 반복 가능한 객체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a라는 변수에다가 그냥 캐시라는 간단한 단어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라고 하고, 자, 저희가 반복 가능한 객체인 리스트의 원소값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죠? 대괄호라고 하고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접근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자열도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문자열 A라고 한 다음에 반복 가능한 객체의 원소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사용을 했었죠. 대괄호를 사용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 첫 번째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0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문자 C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이라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컴퓨터상에 있을 때는 지금 세자짜리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칸을 확보하고 각각 자리에 이렇게 순서대로 C라는 문자, 그다음에 A라는 문자, 그다음에 T라는 문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값도 어떻게 된다? 인덱스 값이 부여가 된다.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라는 인덱스 값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세 번째에 있는 값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A라고 하시고 2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C라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2라는 값을 입력을 해볼까요? 2라는 값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죠? T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자열도 어떻게 보면 반복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 가능한 특징으로 인덱스 값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이 캐시라는 문자도 레인지 함수로 인덱스 번호로 순회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자이기 때문에 문자열 길이가
3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range 함수 안에다가 3이라고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rint라고 하시고 a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소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대괄호를 작성을 하고 대괄호에다가 우리가 인덱스값으로 i 값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i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되죠? 캐시라는 문자 하나하나가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 a라는 변수에다가 아까와 동일하게 51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513이라는 값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 range라고 하고 3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print라고 하시고 i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5부터 3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원소를 숫자를 추가를 해요. 예를 들어 4라는 숫자를 추가해요. 그렇다고 저희가 매번 이렇게 range 함수 안에 있는 값도 같이 증가를 매번 시키기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까요? len이라고 하시고 리스트 변수에 있는 a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len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뭐라고 나타나죠? 4라고 나타납니다. 저희가 한번 숫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2라고 추가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고 하고 2를 더 추가하고 실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총 리스트 변수에 있는 길이가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추가할 때마다 range에 있는 값을 늘리기보다 여기다가 뭐라고 해볼 수 있다?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바로 대입해서 반복 횟수를 제어를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매번 숫자를 세서 range 함수 안에다가 대입을 하기보다 range라는 함수가 알아본 숫자를 세서 이렇게 반복 횟수를 제어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리스트에 대한 문법을 배웠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배웠으니까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습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코어 점수가 주어져 있는 스코어 점수를 다 치기에는 조금 저는 번거로우니까 스코어 점수에 있는 리스트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거 다 쓰면은 조금 타이핑 해야 되는 게 길어지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첫 번째 점수와 마지막 점수의 합을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변수와 마지막 변수의 합을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f라는 변수에다가 첫 번째 값, score라는 리스트 변수의 첫 번째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1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컴퓨터는 0부터 색이 좋아하기 때문에 1에서 1을 뺀 0이라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L이라는 변수에다가 score라는 리스트 변수로부터 마지막 값이 0, 1, 2, 3, 4 4라고 되어 있네요. 4라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직접 세서 4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렌함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렌함수는 어떻게 한다?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의 개수를 출력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먼저 len 프린트라고 하고 len 스코어 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len 스코어 값이 뭐가 되죠? 5가 되게 되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바로 5를 len 함수의 결과를 대입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인덱스 5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len을 대입을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면 마지막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저희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마지막 원소값을 갖고 온다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len 함수도 쓰고 뭐 마이너스 1도 하고 막 이러기엔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스코어라고 하시고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 값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 값을 사용하면 반대로 세게 됩니다. 여기 이 위치가 마이너스 1 위치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이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마이너스 2라는 위치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이고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점점 나아갈수록 이렇게 뒤로 세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그 원소값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있는 값과 마이너스 1을 해서 마지막에 있는 값 두 개를 갖고 오고 두 개를 갖고 왔으니까 합산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하도록 할게요. 퍼스트와 라스트를 더해서 반바치 173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가 잘못됐네요. 네, 일단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스트와 퍼스트를 하고 저는 좀 문제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일단은 나중에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고 연습 문제 2번이랑 나머지 문제는 제가 풀어봐서 문제가 없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문제 2번이랑 그 다음에 3번 4번 세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그동안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30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 문제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스트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그 리스트 변수에 대한 내용을 복사를 하고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집중을 하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을 하면 해당 인덱스에 과연 이름을 출력을 해달라고 돼요.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뭐다? 인덱스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인덱스라고 하시고 이 함수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네, 프린트 문으로 바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저희가 선언한 리스트 변수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가 접근할 때는 대괄호를 통해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인덱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인덱스 값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바나나라는 값을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지금 바나나가 두 번째 있기 때문에 2라고 하는 게 아니라 2에서 1을 뺀 1이라고 해서 출력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바나나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사용자가 세 번째 있는 값을 포도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3에서 1을 뺀 2라고 해서 포도를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으로 처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다음 연습 문제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당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을 저는 그대로 복사를 하고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타이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보니까 이제 주어진 그 리스트 변수에 대해서 사용자가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입력을 하면 해당 범위에 주어진 온도값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저희가 s라는 변수에다가 이거 first라고 할게요. f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시작 인덱스 값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l이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로부터 끝 인덱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인덱스는 저희가 알고 있는 리스트에 있는 인덱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 지금 주어진 온도 값에서 사용자가 2와 4를 입력을 하면 지금 1, 2, 3, 4이기 때문에 2와 4 사이에 있는 이 세 개의 온도 값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 값은 지금 포함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숫자를 셀 때 나타나는 값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쭉 순회를 하다가 사용자로부터 입력한 인덱스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뻘문을 작성을 하시고 먼저 해당 리스트 변수 길이만큼 한번 반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번 이렇게 리스트 변수의 길이를 하나씩 세기보다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바로 해당 리스트 변수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range 함수에 대입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temperatures라고 해서 좀 기네요, 영어 단어가. 좀 줄일까요? 그냥 A라고 합시다. 굳이 길 필요는 없고 저희는 원리와 논리, 개념과 논리만 알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변수 이름 사용하도록 할게요.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i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rint i라고 하고 예를 들어 사용자가 2하고 4라고 입력을 하면은 지금 리스트 변수 값이 쭉 나타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 2부터 4. 이 세 개의 값에 해당하는 값들이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인덱스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if 문을 바로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first, 사용자가 첫 번째로 입력한 값 first보다 i 값이 큰지, 인덱스, 지금 i 값이 인덱스 값이잖아. 좀 더 i 값이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first 값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last 값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해당 인덱스 값에 대해서 리스트 변수에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 리스트 변수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시고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2와 4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와 4를 입력을 하면은 지금 두 번째와 네 번째죠. 그럼 25, 19, 18 이 세 개의 값이 나타나야겠네요. 실행을 시키니까 이 세 개의 값이 잘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세 개의 값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해당 범위에 있는 온도의 평균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 세 개의 값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범위에 대한 개수 CNT라는 개수와 그 다음에 세 개의 값, 이 온도 세 개의 값에 대한 합산값을 만들기 위해서 S라는 변수와 CNT 값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라는 변수에는 계속해서 A 변수에 있는 값,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순회했던 이 값들을 계속 더해내야 되겠죠. 플러스 는 연산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범위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CNT 값을 계속해서 더해내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2와 4를 입력을 하게 되면 2와 0부터 인덱스 값은 0부터 쭉 해서 예를 들어 지금 6까지 존재하게 될 겁니다. 0부터 6까지 쭉 진행되는데 2와 4 범위 내에 있는 인덱스 값이 인덱스가
만족할 때마다 CNT 값이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다가 3이 되게 될 거고요. 다음에 해당 조건식이 만족할 때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더해내기 때문에 해당 인덱스 범위 내에 있는 온도 값을 합산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작성을 하시고 다음에 프린트라고 하신 다음에 먼저 S 값과 다음에 CNT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세 번째부터 저희가 다섯 번째까지라고 한다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값이겠죠. 이 세 개의 값은 총 3개이고 3개의 합산 값은 한번 결과로 보도록 할게요. 총 3개이고 이 3개의 합산 값은 73이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저희가 합산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S 변수에다가 CNT 값만큼 나누게 된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F스트링 방식으로 위아래 쌍따옴표 하시고 .1F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볼 수 있다. 실행을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2부터 5까지라고 한다면 이 4개에 대한 값을 저희가 카운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S라는 변수에서는 이 4개에 대한 값을 더해내게 될 거예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S 나누기 CNT 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하고 5를 입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23.0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연습 문제 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4번은 비교적 쉽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고요. 그대로 리스트 내용을 복사를 하고 주피터 랩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이 리스트 변수를 쭉 분해를 해야겠죠. 분해를 하기 위해서 펄이라고 하고 in range라고 한 다음에 man이라고 하셔서 numbers라고 바로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umbers 다 작성하기 조금 번거로우시면 그냥 a라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조금 프로그램이 양이 많아지면은 좀 어떤 역할을 하는 변수인지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기억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각각 원소의 값을 대입을 하기 위해 문제에서 보시면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합을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희가 합산을 구하기 위해서 S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S라는 변수에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이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들을 더해내면 된다.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꺼내서 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S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종적으로 S값을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140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리스트에서 사용되는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S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한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해냄으로써 이
리스트 전체 합산값을 구해냈는데요. 저희가 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합산값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정렬을 해주는 함수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이 위에 있는 그 리스트 변수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그대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함수를 몇 가지 제공하는데 집계 함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min이라는 함수는 리스트 변수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현재 리스트 변수의 10이라는 값이 제일 작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min이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죠? max도 있겠죠? max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현재 지금 리스트 변수의 40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40이라는 값도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in max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도 있다? sum이라는 함수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 sum이라는 함수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 사용하니까 전체 개수를 합산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위에서 저희가 직접 더했던 결과 140과 그 다음에 이 sum이라는 함수가 계산을 내서 뱉어낸 값이랑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에서 사용했던 len이라는 함수는 이 리스트의 전체 길이를 뱉어내게 됩니다.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총 길이 6. 리스트가 지금 6개이기 때문에 6이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들이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순서대로 정렬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sorted라는 함수가 있어요. sorted라는 함수. sorte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나타난다? 리스트에 있는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돼서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스라는 함수는 따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리버스는 저희가 위에서 리스트 변수가 a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신 다음에 리버스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버스를 한 다음에 저희가 a 값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버스를 사용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리스트 변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역순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10, 25, 30, 15, 45, 20이었는데 지금은 20, 40, 15, 30, 25, 10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순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역순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리버스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바꿔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습 문제 보시면 연습 문제 5번하고 연습 문제 5번이 아니네. 아마 연습 문제 6번인데 연습 문제 6번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금 안내드렸던 민맥스 함수를 사용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집에 가시거나 복습을 하실 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4번하고 5번을 건너뛰도록 할게요. 일단 시간이 47분이니까 9시 48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 값에 대해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